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진행 중인 하와이의 한 해역. 훈련에 참여한 한국 잠수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장님, 물러서십시오. 날 죽이러 오고 있어. 멀쩡한 아군 잠수함을 적이라 말하며 격침하려는 함장. 이건 단지 훈련 상황이고 지금 다가오는 건 아군 잠수함입니다. 놈들이 오는 거야. 날 죽이려고. 알아. 그들이 널 보낸 거 안단 말이야. 그를 만류하던 이찬석 부장은 결국 그를 사살하고 마는데요. 부함장님! 그리고 상관 살해의 혐의로 끝내 총사령에 처해지는 찬석. 사형에 처할 것을 언도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며칠 뒤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되고 회복이 빠른 편이군. 여기에 있는 모두는 번호로만 존재하게 된다. 자네도 마찬가지지. 이 순간부터 자넨 431로 불리워지는 거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소와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진 남자. 정체불명의 거대한 잠수함을 목도한 찬석은 이공이라 불리는 남자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핵잠수함이야. 유령이라고 하지. 넌 유령을 위해 선택된 몸이야. 여기에 있는 모든 승무원들도 자네처럼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일세. 여기에 온 이상 다른 선택은 없네. 유령 이외의 말일세.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자 군인으로서의 기록을 모두 말소당한 찬석. 선택의 여지가 없던 그는 유령의 미사일 유닛 장교가 되고 괜찮아 보이는군. 역시 엘리트 장교 출신이라 다른 친구들과는 달라. 그는 이제 찬석이란 이름 대신 431이라 불리며 핵잠수함 유령의 출항을 준비합니다. 북위 32.5도 기점 120공 방향이 본부에서 훈련받은 작전 지역입니다. 일장과 마주쳤던 남해 작전 때와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상부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나? 얼마 전에 함장님과 해군 특수요원들이 7시간 동안이나 선체를 인스펙션 하셨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자체적으로 함내를 수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항을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겠지. 단지 이 사실은 우리들만이 아는 것으로 안다. 일상적인 출항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겠지. 모두 있어서 잘 됐군. 새로운 미사일 통계 장교 431이다. 늦게 합류한 만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날 줄곧 동해만을 전전해오던 유령은 강대국들의 잠수함들이 즐비한 공해상으로 나아가고 이상이다. 질문. 무작정 태평양으로 향하라는 명령에 장교들은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갑자기 작전이 바뀐 이유가 우리는 단지 명령이니까 따르는 것뿐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고 마리아나를 지나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들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군. 우리 신참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한데. 이미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위에선 이 핵잠수함을 정치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네 생각엔 핵탄두도 없는 이 잠수함이 그만한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유령은 잠재적인 핵의 보유를 의미합니다. 핵무장 자체를 찬성한다라는 건가? 핵은 한 국가의 완전한 주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명한 판단력이 요구되겠죠. 좋은 얘기였네. 옳은 말이야. 함장님. 본부의 마지막 교신이군. 얼마나 남았지? 앞으로 13분 후면 공해에 진입합니다. 한편 미사일 사일로를 점검하기 위해 잠수함을 둘러보던 431의 귓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 뒤에 감추고 있는 게 뭐지? 이런 사진을 소지하는 게 규칙 위반이고 1급 벌칙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예, 알고 있습니다. 평소 부하들을 아끼던 431은 규칙을 위반한 982를 관대하게 용서합니다. 다시는 들키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자넨 아버지와는 다르구만.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자네 아버지는 몽상가였네. 어쩌면 이 유령이 자네 아버지의 꿈이었는지도 몰라. 이 열쇠는 왠지 나보다는 자네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군. 항상 자네의 신념을 따르도록 하게. 그렇게 431이 함장으로부터 미사일 통제 열쇠를 넘겨받던 그때 우리의 예상대로 함내에서 시한폭탄을 발견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모두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믿겠다. 결국 함내에서 발견된 폭탄에 의해 202는 함장의 의도를 확신하게 되고 그만 들어가 쉬셔야죠. 사령실을 맡게. 부함장님이 사령실을 지휘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그는 유령의 지휘권을 장악하며 함장에 오르는데요. 잠시 전 함내에서의 반란으로 함장님이 희생되셨다. 내규에 따라 이 시간부터 부함장이 모든 지휘를 맡는다. 이상. 한편 202의 방송을 듣고 그 열쇠는 왜 자네가 들고 있지? 함장님으로부터 모든 미사일 사일로의 발사 준비를 명받았습니다. 그가 함장을 살해했다 확신한 431은 사령실을 찾아와 그를 압박해보지만 내규에 따라 함장님의 시체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2는 자신의 반란을 정당화할 이유와 자네가 믿을지 모르지만 우린 이미 자폭 장치를 하나 발견했어. 함장은 유령과 함께 자폭을 하려 했다는 거야. 나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알게 된 이상 우리의 잘난 윗대가리들도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핵탄두도 없는 미사일을 싣고 동해나 헤매고 다니는 잠수함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게. 아무리 한국의 윗대가리들이 무식하기로서니 덩치만 큰 고물 잠수함을 핵탄두도 없이 그냥 받아왔겠나. 무슨 오래 잠수하게 기록 세울 일이 있어. 여기엔 일본 하나쯤은 그냥 지워버릴 만한 핵미사일이 실려있다고. 힘을 가지게 됐음에도 스스로 그 힘을 포기하려는 국가. 우리나라가 몇 푼의 돈에 나라의 자존심과 긍지를 넘겨버린 것이 뭐 그렇게 놀라운 사건만은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경우가 좀 달라. 유령에는 힘이 있거든. 핵 말이야. 만약 그렇다 해도 핵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조국이 더 이상 그까짓 힘과 몇 푼 안 되는 돈 앞에서 허약하게 다리나 벌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것을 용인할 수 없던 202는 핵무기를 이용해 일본을 타격할 생각이었죠. 목표물 확인. 목표물 확인. 일본 오키나와 북동쪽 2km 잠수함 건조기지. 일본 놈들 핵 잠수함 개발은 좀 지연되겠고. 자네가 직접 꼽겠나. 함장 열쇠 말이야. 하지만 함장의 사망으로 그를 의심한 431은 없습니다. 미사일 열쇠를 숨겨둔 채 사령실로 향한 것이었고 내 기대 이상으로 행동했나? 함장님보단 교주님이 더 어울리겠는데 광신도들이 이렇게 많으니. 완강한 그를 설득하기 위해 202는 찬석을 늘 괴롭혀왔던 악몽의 진실을 들려줍니다. 자네 아버지도 그 고집 때문에 돌아가셨지. 하지만 난 그분을 존경하네. 함장방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아직 모르겠나? 왜 그 늙은이가 그 사진을 갖고 있었는지. 모두 훈장을 받았지. 걸리적거린 인간들을 없앤 대가로 말이야. 자네 아버지 같은. 자네 아버지는 일찍부터 이 유령과 같은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 그 냄새를 맡은 고쟁이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있겠나.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을 앞세워 계획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거야. 전혀 몰랐었나 보구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쓰레기들은 존재했고 모든 지옥들은 반복되어져 왔다는 거야. 이제 이 구멍에 열쇠를 꽂기만 하면 돼. 미사일 같은 걸 날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철없는 낭만주의자들이 남기는 건 상처뿐이야. 그렇게 극렬 민족주의자인 202와
전쟁을 막으려는 4.3일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던 그때 함장님, 0810 방향의 일본 잠수함입니다. 설득을 포기한 202는 전쟁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하는데요. 우리를 발견했나?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방위가 0810 방향 최대 속력으로 전진. 함내 정원 전투 배치. 함장님, 우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 왜 우리를 피하는 줄 아나? 태평양으로 갈 길을 내주려는 거야. 난 태평양으로 가서 자폭할 마음이 없는데. 1번, 2번 어뢰 발사 준비. 1번, 2번 어뢰 발사 준비. 발사관 개방. 어뢰 발사. 목표 지점 1200m, 현재 속도 53노. 어뢰 액티브 모드로 탐신. 어뢰 유도 캡을 차단. 자체 탐신 모드로 변경합니다. 결국 방심하고 있던 일본 잠수함에 유령의 어뢰가 명중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군. 넌 미쳤어. 아니, 날 여기 태운 놈들이 미친 거지. 이제 그 자위대 놈들이 몰려오겠지. 202에게 4.3일이 빼돌린 열쇠의 소재가 전해집니다. 함내에선 내가 모르는 일이 없어. 유령이 내게 말을 해주니까. 오지마! 오지마! 열쇠 내놔. 뱉어 이 새끼야! 뱉어! 자네가 이 불쌍한 친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봐도. 그런데 그때 함장님, 140 방향의 유시호급 잠수함입니다. 또 다른 일본 잠수함의 출현 소식에 202의 마음이 급해지고 적함이 우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열쇠를 꺼내. 시간이 없다. 함장님, 하지만 일본 놈들이 몰려오고 있단 말이야. 빨리 꺼내! 망설이는 군의관 대신 메스를 잡은 그는 직접 981의 배를 가릅니다. 절감실. 그리곤 멀쩡한 얼굴로 사령실로 돌아와 열쇠를 꽂아넣은 202. 적함이 어뢰 발사관을 개방했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요리를 해야 되겠군. 그는 놀라운 작전을 선보이며 전투를 지휘하기 시작하는데요. 함장님, 320 방향에 또 한 놈이 다가옵니다. 저놈들이 열받았나 보군. 뒤쪽에서도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군. 130 방향으로 전속 전진. 다시 확인합니다. 130 방향으로 전속 전진. 방향 130 전속 전진. 5인치 음성 거의 발사. 기관 전진 우연 벤트 완전 개방. 지금 방향을 틀지 않으면 20초 후에 충돌합니다. 어뢰 360m, 적함 170m. 지금 이대로 가다란. 기다려. 적함이 방향을 틉니다. 지금이야. 우연 최대 각도로 잠수. 출력 최대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작전으로 잠수함 한 척을 격침했지만 나머지 한 놈은 어떻게 됐나? 270 방향, 거리는 400m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모를 테지. 저놈이 써죽인 친구와 충돌한 줄 알 테니까. 또 한 척의 잠수함이 여전히 건재한 상황. 202는 또 한 번의 도박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나도 이제 낚시나 한번 즐겨볼까. 플로딩 안테나를 심도 150공까지 풀어라. 쥐소리도 내지 마. 전 승무원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진술을 유지한다. 거의 다 잡았어. 결국 안테나가 연결되며 두 척의 잠수함이 이어지게 되고 유시호급 잠수함의 최대 자망 심도가 얼만큼 되나? 300m입니다. 그럼 우리 유령은? 예, 750m입니다. 심도 600m까지 최대 각으로 자망. 202는 유령의 자막 능력을 활용해 그들을 압사시키려 하는데요. 이쯤에서 음악 감상을 시작하지. 지금 소나에 잡히는 소리를 사령실로 연결해라. 연결합니다. 독립적 임무 수행 결과 적함 2척을 침몰시켰고 나머지 한 척은 침몰 중이다. 바로 오늘은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날이다.
그리고 이 찬사 어디에 있든 잘 들어두게. 조금 있으면 일본 전체에 이런 음악이 퍼지게 될 테니까. 서곡이 끝났군. 해저면을 떠나 남쪽으로 7km 이동한 후에 미사일 발사 심도로 부상한다. 202의 광기가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 전쟁을 막기 위해 431에게 남은 건 선내의 폭탄을 찾는 방법뿐이었고, 그런 그의 눈에 드디어 작동 중인 폭탄 하나가 들어옵니다. 어디쯤 와 있나? 5분 후면 미사일 발사 심도에 도달합니다. 네가 찾던 걸 찾았어.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일본 놈들을 혼내주기로 결심을 한 건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5분 주겠다. 미사일 입력 데이터를 모두 취소시키고 전속력으로 돌아가는 거야. 항공영으로. 자넨 대한민국 군인이야. 군인은 개인의 목숨이 아니라 조국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발 조국은 그만 팔지 그래. 듣기 역겨우니까. 이 폭탄을 터뜨리는 순간 너의 그 찬란 화성도 끝장나는 거야. 두 차례의 교전으로 인해 이미 해상 자위대에 비상이 걸렸을 상황. 431의 협박에 마음이 급해진 202는 마침내 발사를 지시합니다. 해치를 열어라. 하지만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지체하면 자위대 놈들은 밥이 된단 말이야. (1번부터 10번까지) 미사일의 목표물 데이터를 입력해라. 1기부터 10기까지 모든 미사일 데이터 입력합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 전역에 10기의 핵미사일이 조준되던 그때, 함장님, 목표물 세팅 완료됐습니다. 안전장치 제거. 열도와 한반도의 운명을 건 두 개의 시계가 함께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1호기 발사 후 30초 간격으로 자동 발사됩니다. 결국 431이 작동시킨 폭탄에 의해 유령은 무력화되고, 그를 향했던 총구는 이제 202에게 겨눠지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 긴급 부상해. 지금이라도 애들을 탈출시켜야 돼. 탈출해. 어디로? 혹시 탈출해서 너희를 죽이려 한 놈들에게 목숨을 구걸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란 말인가? 핵을 날린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진 않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보복뿐이야. 그리고 뒤바뀐 두 사람의 처지처럼 유령 역시 일본 잠수함에 놀아지게 되는데요. 잠수함이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령이 침몰하는 건 저 어뢰 때문이 아니야. 스스로 강해지는 걸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강하지 않으면 짓밟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래전 일도 아니야. 온갖 굴욕을 버티며 살아온 것이 저 교만한 고쟁이들이나 쪽발이들 앞에 우리의 5,000년 역사를 빼앗길 순 없어. 어떤 명분이라도 지금 이 행동은 또 다른 침략 행위에 불과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순 없어. 이찬석,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렇게 영화는 힘없는 나라의 군인이었던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과 힘없는 나라의 종말이 그러하듯 침몰하는 유령의 모습을 비추며 씁쓸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1999년 개봉작 유령입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서막을 알린 시리와 함께 동년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선 꿈도 꿀 수 없었던 잠수함과 잠수전을 훌륭히 그려내며 한국 영화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받았지만, 아쉽게도 흥행에는 실패하며 여전히 유일한 한국 잠수함 영화로 남아있는데요.
비록 동시기에 개봉한 쟁쟁한 경쟁작과 다소 허망한 결말 부분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실패했지만 헐리우드에서나 볼 수 있던 높은 퀄리티의 잠수전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최민수 씨의 연기만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있네요. 지금은 주인공보다 유명해진 분들의 무명 시절 얼굴과 그 이름을 확인하는 건 역시 옛날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라 할 수 있겠죠. 그토록 갈망하던 힘을 얻었음에도 강해지는 것을 포기한 국가와 그렇게 버려져 있던 군인들의 이야기 유령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